안녕하세요, 아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그를 통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회전시킬 수 있는 래퍼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고 넘어갈게요. 회전시킬 엘리먼트가 존재하면 회전의 기준이 될 중심점이 존재하고 저희가 드래그를 통해서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처음 드래그 시작점과 그리고 드래그를 했을 때 이동한 점의 위치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사이 각, 이 각도를 구해서 저희는 CSS의 트랜스폼으로 로테이트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 먼저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라고 하면 내적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A 내적 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건 세타이기 때문에 이 A 곱하기 B를 넘기고 이 코사인도 역함수를 양변에 씌워줘서 세타만 남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역함수가 아크 코사인이니까 아크 코사인 A 내적 B 그리고 A 크기 곱하기 B의 크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방식으로 세타를 먼저 구해서 로테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벡터 A와 B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해당 중앙점은 C라고 할게요. 이 센터 XY는 해당 엘리먼트의 왼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제 오프셋 그리고 이 엘리먼트 크기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겠죠. 네, 높이도 마찬가지로 y값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C의 좌표를 센터 X, 센터 Y를 구하고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A의 좌표는 이벤트 객체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객체를 통해 얻은 좌표를 가지고 A 벡터와 B 벡터를 구해서 이 계산식에 대입하여서 세타 값을 얻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환경을 보시면 뷰 CLI로 먼저 프로젝트 생성을 해두었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했고 로테이터블이랑 컴포넌트, 빈 컴포넌트만 하나 생성해 둔 상태예요. 이제 저희가 회전시킬 엘리먼트를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직접 CSS를 작성을 하셔서 적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타일드 하기 전에 로테이터블을 불러와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등록을 해주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템플릿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드도 불러와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딥 스카이 블루 색으로 하고
몇 가지 CSS를 더 넣어 볼게요. 호버 시에 포인터와 이제 색상도 밝게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해당 엘리먼트를 등록을 해주고 이것도 해당 템플릿에서 넣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저희는 이 엘리먼트를 로테이터블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동적으로 넣을 건데요.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로테이터블에서 이 안에 동적으로 넣은 엘리먼트를 볼 수 있게 변경을 해볼게요. 저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슬롯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슬롯을 적어주시면은 다시 사각형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스타일들을 가지고 커버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잘 감싸야 되기 때문에 스판 태그로 작성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해야지 여백 없이 이 해당 내부 엘리먼트를 딱 맞게 감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등록을 해주시고 이 div를 커버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이 해당 엘리먼트를 드래그를 하여서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드래그가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드래그어블이란 속성을 넣어주시고 이제 나머지 드래그에 사용할 이벤트들을 작성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드래그 스타트와 드래그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잘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드래그를 시작을 할 때 하면은 로그가 잘 찍히고 있죠. 처음 시작은 스타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 드래그 이벤트가 계속해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중에서 페이지 XY를 사용할 건데요. 이 페이지 XY를 사용하는 이유가 드래그를 할 때 이 엘리먼트 내부에서만 드래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이동하여도 그 각도에 맞게 회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XY로 정확한 좌표를 얻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회전시킬 때 이거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이미지를 대체할 엘리먼트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프리뷰 이미지로 엘리먼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든 상관없고 다만 디스플레이가 논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돔에 직접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드래그를 스타트할 때 미리 보기 이미지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벤트 객체에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서 set 드래그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this에 레퍼런스에
프리뷰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드래그를 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벤트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이 벡터 A와 벡터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는 이 A점과 B점 그리고 C점이 필요한데요. A와 B는 이 이벤트 객체 안에서 페이지 XY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 두고 이 센터 XY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엘리먼트의 속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는 현재 저희가 로테이트 커버라는 것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도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레퍼런스로 등록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 네 가지 오프셋 레프트와 클라이언트 위드, 그 다음에 오프셋 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하이트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올 건데요. 한번 값을 잘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고 여기서 엘리먼트에서 오프셋 레프트와 오프셋 탑 그리고 클라이언트 위드, 클라이언트 하이트 이렇게 네 가지를 꺼내서 로그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0 그리고 이 넓이가 이 가로 길이가 300 높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센터 X와 센터 Y를 계산을 해 볼게요. 센터 X는 그림에서 봤듯이 오프셋 레프트와 이 가로 길이의 절반을 더해주면 센터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프셋 레프트의 클라이언트 위드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고 센터 Y도 같은 방식으로 탑에 하이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값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350 여기까지가 200이고 여기서 중앙까지가 150이니까 350이 정확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이 A점인데 A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A점이 필요한데요. A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드래그 스타트 했을 때 구할 수 있고요. 다만 드래그를 할 때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담아둘 변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x라고 이름을 짓고 y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값을 저장할 각도라는 뜻의 디그리라는 값도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서 드래그를 스타트 할 때 스타트 x에 이벤트 객체에서 페이지 x를 꺼내 오시면 됩니다. y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a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 a에 대한 이 페이지 x, 페이지 y는 이거를 뜻해요. 이 x, 이 y를 뜻하기 때문에 이 벡터 a와는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 a를 저희는 x1이랑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벡터 b는 x2와 y2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A점과 C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벡터를 구하려면 A점에서 C점에 각각 x, y 좌표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const x1은 A점이 2의 페이지 아니죠. 처음 시작점이니까 아까 저장한 스타트 x에서 센터 x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y1은 스타트 y에서 센터 y를 빼주시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벡터 b 같은 경우에 x2는 이제 이동한 점이니까 현재 드래그 하는 중에 찍히는 마우스의 좌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의 페이지 x에서 센터 x를 빼주시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이의 페이지 y에서 센터 y를 빼주시면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걸 보니까 내적과 크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함수로 빼서 작성을 해줄게요. 내적 같은 경우에 이너 펑션이라고,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계산식을 넣겠습니다. 저희는 2차원 벡터에 대해서만 할 거고 그냥 좌표 값들을 나열해서 인자로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각 받았을 때 x1 곱하기 x2 더하기 y1 곱하기 y2를 하게 되면은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기 같은 경우 벡터의 크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벡터가 존재할 때 이 x와 y가 있으면은 피타고라스 정의로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 값은 빗변은 제곱의 합의 루트이기 때문에 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벡터 하나의 벡터만 있으면 되니까 x와 y를 받아서 저 계산식을 리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매스에 루트 공식이 있고요.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해주시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공식을 가지고 밑에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a와 b의 내적 이너 ab는 x1, y1, x2,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디스턴스 a의 길이는 x1, y1 b는 x2, y2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값을 찍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내적 그리고 크기 A의 크기, B의 크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만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세타 값이 이 메서드에서는 라디안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름을 라디안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러면 매스 아크 코사인 여기서 이너 AB 나누기 디스턴스 A와 디스턴스 B를 곱해주면은 해당 공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라디안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라디안 값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아는 거는 각도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게 각도로 변경해 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공용 함수로 그냥 빼셔서 라디안을 각도로 변경을 하는 거를 만들게요. 라디안에 180도를 곱해주고 파이 값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디그리로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쪽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점점 올라가고 여기가 90도가 되죠. 이쪽으로 오면은 18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크 코사인에서는 범위가 찾아보시면 범위가 이제 0에서 파이까지 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회전값 360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여기서 벡터의 외적이 필요한데요. 왜 외적이 필요하냐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이각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정확히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적의 크기가 양수이면 시계 방향이고 아니면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구한 각도에 부호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최종 결과의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범위가 돼서 총 2파이 360도의 범위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외적 공식도 만들어 볼게요. 정확히 말하면은 외적은 이제 벡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네이밍은 그냥 외적을 구한다 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외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일 때 공식은 x1에서 y2 그 다음에 y1에서 x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외적 크로스 AB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얘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저희는 값을 음량으로 곱해줄 거기 때문에 0보다 클 땐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1 그리고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서 구할 때 디렉션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0에서 90도, 180도, 마이너스 160.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각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쪽으로는 플러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시계 방향으로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계 방향이 절반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 라고 인지해서 총 360도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구한 디그리 값을 디렉션을 뭐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으니까 디그리 쪽에서 곱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수점 같은 게 저희는 1단위로 끊는 게 그냥 깔끔할 것 같으니까 반올림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도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CSS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디그리를 구했으니까 디그리를 구한 것에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컴퓨티즈에서 커버 스타일이라고 만들고 여기서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거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로테이트를 시켜주고 디스의 디그리 구한 디그리를 넣어주고 이렇게 각도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일을 커버 스타일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움직이고 있죠.
360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여기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움직이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문제가 없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엔 여기에 클래스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놓았을 때와 두 번째 시작할 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벤트 객체를 보시면 마지막 온 드래그 이벤트에서는 여기 페이지 XY가 빈 값이 들어가게 돼요. 00 클라이언트 가끔은 페이지 XY가 Y 같은 경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XY를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벤트의 클라이언트 X가 0이고 이벤트의 클라이언트 Y가 0이면은 해당 밑에 로테이트 함수를 실행시켜주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가다가 놓았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잘 동작하죠. 가다가 놓았을 때 다만 두 번째 시작을 할 때 시작할 때가 문제인데요.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계속 디그리를 구해서 넣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바뀐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45도 돌아간 상태에서 디그리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전 각도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0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내가 이동한 각도를 기억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프리브 디그리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이거를 로테이트가 끝났을 때 이렇게 드래그 엔드를 했을 때 여기에 넣어줘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메서드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드래그 스타트에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this의 이전 각도에 현재 각도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곳에서 변경을 해줄 때 이전 각도에서 구한 각도를 같이 더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동하고 두 번째 다시 이동할 때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프롭스를 이용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프롭스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기본 어떤 프롭스를 사용할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넣어주고 이 스타일드의 형태도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로테이트의 프롭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이제 커버 스타일을 빼고 대신에 디그리를 직접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기능은 동일하게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엘리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지금 이 해당이 커버인데요. 보시면 계속 클래스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 해당 내용을 함수로 뺄 수가 있는데요. get degree 하고 x1, y1, x2, y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는 뭐 서비스 파일로 분리를 하시면은 이 해당 컴포넌트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정사각형으로만 했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자를 넣는다거나 해도 잘 회전이 되고 있고요. 글자만 있거나 이렇게 글자만 돌아가거나 글자와 따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테이터블 컴포넌트를 완성을 해봤고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